TV CF, 라디오 CF,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교회헌법 바로 알기 67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무질서와 불법이 없는 총회를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67번째 강의는 66번째 강의에 이어서 권징조율의 제94조 상소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잠깐 얼마 전 노예들 중에 의견들이 분분한 원로 목사 추대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바가 있어서 원로 목사 추대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 강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원로 목사와 그 추대 절차는 정치 제4장 4조 4항에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우한 목사가 연로하여 노회에 심우서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로 목사의 추대 청원의 구비 조건을 보면, 첫째, 심우사면을 제출할 때라고 했으니까 심우하는 목사의 사임이 전제되어야 되고, 두 번째,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우한 자여야 되고, 세 번째,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당회가 생활비를 작정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수 과반수의 결의로 노회에 청원합니다. 네 번째, 공동의회의 결의는 헌법의 규정대로 반드시 투표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헌법에 투표로 규정하였고 투표수 과반수 이상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20년 이상의 심우에 대한 계산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헌법에 단서 조항이 없이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우한 목사라고 했으니까 동일한 교회와 심우 목사라고 하는 용어를 충족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다른 교회로 전출했다가 다시 그 교회로 부임했을 경우에도 전후 심우 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헌법 규정 본문에 연속 심우라는 단서도 없고 위임 목사로 심우한 자라고 하는 전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로 목사의 추대 절차와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심우하는 목사의 사임이 전제로 해서 심우서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지교회 당회가 본 교회에 심우하는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기로 결의를 한 후에, 두 번째, 당회가 공동의회를 위한 대리당회장을 청하기로 결의하고, 세 번째,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지정합니다. 네 번째, 대리당회장의 사회로 지교회가 투표하여 과반수 이상의 공동의회 결의를 한 후, 다섯 번째, 공동의회 의장이 원로 목사 추대 허락 청원서에 공동의회 회장의 원로 목사 추대서와 원로 목사 추대 의견서를 첨부해서 노회에 제출하면, 여섯 번째로 노회는
먼저 목사 시무 사면권을 처리하고, 7번째, 해 교회에 그 교회의 당회장을 파송한 후, 8번째, 노회는 원로 목사 추대를 허락해야 됩니다. 그리고 9번째, 노회가 허락함과 동시에 원로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굳이 노회에서나 교회에서 추대식을 해야만 원로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임 목사의 위임 예식 때에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원로 목사 추대식을 함께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원로 목사 추대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원로 목사 된 것을 공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노회의 추대 허락과 동시에 원로 목사가 되었으므로 새삼스럽게 원로 목사가 되었다고 선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는 70세 정년 이전에는 노회의 정회원이고 70세를 초과하면 노회의 은권회원입니다.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는 생활비를 받는 것과 명예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목사가 후임 목사 청빙 공동회를 할 수 없습니다. 1985년 제70회 총회에서 위임 목사가 사임도 않고 정치 15장 2조를 예배하고 후임 목사의 공동의회를 주관함은 불가하다고 해석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96조는 상소의 기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96조를 보면 상소인은 하해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보내 서기, 가로하고 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은 시무하기 불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 가로 닫고 본내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의 개 다음 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소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상소권은 원고와 피고에게 있습니다. 정치문답조례 제14문답에서는 질의권 행사 과오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모든 대회와 회의가 인간의 약점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질의권 행사에 과오를 범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질의권 행사의 일종인 재판권 행사에도 장로의 정치는 과오가 있음을 면치 못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과오란 구체적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혹은 법의 잘못 헤아림 등으로 말미암는 오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법이 상소권을 허용치 않는다면 시리교권의 행포에 짓밟힌 약물이를 구제할 길이 없고 혹은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한다면 또한 기본 교권의 행포로 말미암아서 침해된 시리교권을 올바로 세워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장로의 정치는 양심자유 원리에 입각한 기본 교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한편 또한 교회 자유 원리에 입각한 치리교권도 또한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자유 원리에 입각한 치리교권은 양심 자유 원리에 입각한 기본 교권에 의한 견제를 받아야 되고 양심 자유 원리에 입각한 기본 교권은 또한 교회 자유 원리에 입각한 치리교권의 견제를 받도록 한 것이 장로의 정치의 입장입니다. 양심 자유 원리에 입각한 기본 교권은 원칙적으로 치리교권에 의한 부당한 판단에 대하여서는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항쟁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 자유 원리에 입각한 치리교권도 또한 기본 교권에 의한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항쟁하여야 옳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이론상으로는 혹 타당할 수 있어도 실제에 있어서는 교회 분규가 쉬지 않게 되고 법적인 불안정에서 오는 혼란만을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장로의 정치가 삼심제로서 모든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건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3번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건 당사자란 물론 원고나 피고를 가리킵니다. 재판 사건을 소원 사건으로 오인을 하고 권징 제9장 86조의 3분의 1 특권 규정에 의해서 회원들의 연명으로 상소 운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재판 사건은 판결로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노회의 경우는 재판국이 판결한 경우는 판결로, 회기 중의 판결은 본회가 그 보고를 채택함으로 일단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는 상소하는 길밖에 없고 상소는 사건 당사자 외에는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그리했다고 해도 시리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 기본을 흔드는 악행은 마땅히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소위원과 치리 회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령 치리회가 기소하기로 해서 그 원고가 되었을 경우에 그 상소권은 기소위원에게만 있느냐, 전체 치리회원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사건의 원고는 그 치리회이고 기소위원이라는 것은 그 치리회의 원고권 행사를 위해서 선임된 치리회의 대표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권징조례 2장 12조에 보면은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정 원고가 되어 상해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소송 사건이 상회에 송달될 때에는 기소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방조자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회원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돕게 될 것이다 했으니까 기소위원은 원심에서의 원고권 행사만을 위하여 선임된 사람이 아니고 상해의 판결이 나기까지 그 치리회의 관계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임한 대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령 그 기소위원이 사면하는 경우라고 해도 전체 치리회원이 제각기 원고권이나 상소권 등을 행사할 수는 없고 이를 행사하기 위한 위원을 다시 보선해서 위탁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위원 아닌 일반 회원들은 그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이미 원고권은 물론이고 상소권도 행사한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에서도 판결 후에 그 치리 회원 등이 기소위원의 뜻에 반하는 입장에서 상소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위탁해서 확정케 한 후에 위탁한 장본인이 이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치리회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배신이고 권징을 받아 마땅한 악행이라는 판단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일단 기소위원을 선임해서 위탁한 다음에는 위탁을 받은 그 위원밖에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 후에는
전체 회원의 가반수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전체 회원의 찬동을 얻는다고 해도 종결된 사건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후 10일 이내에 관해서 살펴보면 상소인은 원피고를 불구하고 판결 후 10일 이내에만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동기일이 초과되는 시점으로 상소권의 소명과 함께 원 판결이 확정되는 시한으로 삼았는데, 이는 소원의 경우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은 소원의 경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결 후 10일에 관해서 살펴보면 판결 후 10일 이내에, 즉 판결 당일까지는 11일 이내에 패소한 상소인이 판결한 본회에 제출하는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서를 접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일이 경과하였으면 이미 판결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문서를 접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끔 우편으로 송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체국 형편상 늦게 배달되었다고 해서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소인이 그 회에 제출하는 상소관계 문서에 시찰 경유가 있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법정 기일 내에 제출해야 되는 상소권 행사를 시찰회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같으면 시찰회가 권면해서 혹시 소송에 이르지 않고 해결하는 선한 방도를 계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판결을 받은 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권면 단계는 지났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소인이 가령 상소 기일 최종일 마감 시간에 이르러서 상소를 결심한다고 해도 그 상소를 불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시찰회가 모여서 경유 여부를 논의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찰 경유를 해야 한다고 하면 결국 상소를 방해하는 일이라 해석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소 관계 문서에 대하여는 시찰 경유 유무에 구애 없이 접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회 개회 이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소인이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 등을 상회 서기에게 교부하는 기한은 사건 발생 회기 중에 열리는 상회 정기회 개회 2일까지라고 하였습니다. 소원의 경우는 사건 발생 회기 중의 상회 정기회가 아니라 그 다음 정기회 개회 2일이었는데 상소의 경우는 이같이 그 시일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하회가 상소 통지서와 이유서 등을 상회에게 교부하는 기간이 소원의 경우는 사건 발생 회기 중의 상회 정기의 개회 2일까지였는데 상소의 경우는 상회 다음 정기의 개회 2일까지라고 연장하고 있습니다. 즉 상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소원의 경우는 하회로부터 관계 문서를 받아놓고 소원인의 문서 제출을 기다려서 사건 처리에 임하게 되고, 상소의 경우에는 상소인으로부터 관계 문서를 먼저 받아놓고 하회의 문서 제출을 기다려서 사건 처리에 임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소원의 경우는 1인 혹은 1인 이상이 관할 치리회를 상대로 쟁송함에 있어서 위축되기 쉬운
소원인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한 회기, 즉 6개월 더 연장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상소의 경우는 치리가 기소한 재판사건이 아닌 이상 그 상대가 반드시 치리가 아니요 양심자유 원리를 조차 쟁송하는 1인이나 1인 이상의 상호쟁송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관할 치리를 상대하여 쟁송하는 소원의 경우처럼 상소인의 권익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일은 동일한 자격으로 쟁송하는 피상소인을 경시한다는 불공평을 자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상소인이 상해 문서 제출하는 기일을 상해 정기회 개회 2일 이내로 제한했다고 볼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상해 다음 정기회 개회 2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소의 경우 원심 7회가 관계문서를 상해 제출하는 기간을 상해 다음 정기회 개회 2일까지로 그 기간을 상소인보다 한 회기 더 보장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첫째로 7회가 재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에 재판관이 되는 것과 이 직임이 귀중한 것을 생각하고 근신하기로 선서하고 나서야 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 7회의 권위와 재판의 존엄성을 생각할 때 그러하고,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과 그의 명의로 판결하여 언도하는 판결의 권위와 존엄성을 생각할 때 결코 법령이 자주 뒤바뀌는 것을 용인하도록 경홀히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무리를 다스리는 7회의 작정이 어느 하나인들 경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과 그 명의로 판결하는 권직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병에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일단 판결을 내렸으면 적어도 한 회기 이상이 경과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변경 절차를 취할 수 없도록 하였고, 따라서 임시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사건을 취급하지 않도록 제도화한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치리권을 행사한 치리 회원들이 식견이 천박함으로 인해서 실효가 있음을 면치 못한다는 점을 10분 고려해서 하회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해 다음 정기의 개 다음 날 안에 상해 서기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해서 상해 다음 정기의 개 이전이라 해도 언제든지 관계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대재판국의 판결은 회기 중의 판결이든지 폐회 후의 판결이든지를 막론하고 대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것이요, 대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완전한 한 회기, 대회의 경우는 1년입니다. 이상을 넘기지 않고는 대의 판결을 종결 지을 수 없는 까닭에 관계문서를 상회에 제출하려고 해도 제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법이 하회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상송하는 기일을 상해 다음 정기의 개 2일 이전까지로 보장하지 아니하였으면 결국 하회의 확정 이전에 상해가 상고심에 착수하는 모순을 연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첫째, 상소할 수 있는 기한은 하해 판결 후 10일입니다. 즉 판결 후 10일이 경과하면 상소할 수 없고 판결은 확정이 됩니다. 판결 후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피고를 동석시켜 놓고 판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판결문을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으로 선고를 대신하는 경우는 원피고가 판결문을 받은 후 10일이고, 우편물 송달에 시비가 생겼을 때는 우체국 소인 찍은 후 1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상소 통지서와 이유 설명서는 본회 서기에게 제출합니다. 권징 제94조 3항은 상소인이 소속된 하해가 상소인의 상소 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하여 상해에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96조 하단에 보면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 일체 서류를 상해 다음 정기의 궤 다음 날 안에 상해 서기에게 교부한다고 하였습니다. 상소 통지서에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그 해 서기에게 보냈기 때문에 하해 서기는 상소장과 기록 일체를 상해 서기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소권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정리를 해보면 정치 제12장 제4조에 총회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상고와 접수하여 처리하고 해서 합법적인 서류라는 것은 당회장이나 시차례의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경유인을 받은 서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각 항의 설명을 의미합니다. 첫째, 반드시 하해 서기에게 상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권징조례 제96조에 상소인은 하해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에게 제출을 할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해 다음 정기의 개 다음 날 안에 상해 서기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상소인은 원심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하해 서기에게 제출하지 않고는 본 상소권이 성립될 수 없고 하해 판결은 확정이 됩니다. 요즘 상소인이 서기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려 할 때에 경유인을 찍어달라 하는데, 찍어오라고 하는데 경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출하는 것이라고 해도 기어이 고집하면서 경유인을 찍어달라고 해서 상해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강조컨대 상소장은 행정지도를 위한 경유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판결 후 10일 이내로 본회 서기에게 상소 통지서를 제출하는 길뿐입니다. 헌법에 합법적 서류란 경유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상해 서기에게 상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권징조례 제97조 상반부에 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은 상해 정기의 개 다음 날에 상해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상해 서기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상해 정기의 개 다음 날 안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권징조례 97조 하반부에 상소인이 정기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유효기간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하해의 판결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3대 조건 중에 하나만 불비해도 상소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권징조례 제99조에 상소인이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예정 기일 안에 제출하였으면 상회는 규정대로 재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97조를 살펴보겠는데 제97조는 상소의 치화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97조의 규정을 보면 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은 상해 정기의 개 다음 날에 상해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상해 서기에게 교부한다. 상소인이 정기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유효기간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하의 판결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상소소리는 언제 누구에게 교부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상소인이나 대리인이 상해 정기의 개 다음 날에 상해 서기에게 직접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상소인이 상해 정기의 개 다음 날까지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불가항력적인 고장을 인하여서 상해 개 다음 날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하의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세 번째, 소원일 때는 소원인이 상해 그 다음 정기의 다음 날까지 서류를 접수시키면 되었지만 상소는 상소인이 상해 정기의 개 다음 날 안에 출석해서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서기에게 제출해야 되고 하해서기는 상해 다음 정기의 개 다음 날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치리의 권위와 재판 판결의 존엄성을 생각할 때 결코 법령이 자주 바뀌는 것을 경홀히 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시노예에서 재판권을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제98조는 상소 당사자의 회원권 정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98조의 규정을 보면은 상소인과 피상소인 되는 하해 회원은 그 사건을 심의하는 상해석의 회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 재척 원리에 의거 당연한 규정입니다. 상소의 경우도 전시 소원의 경우처럼 당사자는 심리를 받는 입장이라서 해당 사건 심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건 심리권이 정지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당당한 회원이기에 이의나 항의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혹은 상고가 가능한 사건에 대한 상고권도 보장된다고 하는 것은 소원에 대한 규정을 말씀드릴 때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정치문답조례 310문에 상소 판결의 투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상소 당사자 쌍방과 회원권이 정지된 피소 하회원을 제외한 모든 상소심 회원에게 상소 판결의 투표권이 있다. 피소 하회원으로서 상소심 7회의 회장이 되었으면 관계 상소권 심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퇴석해야 한다. 상소권 판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자진해서 퇴석하거나 기피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67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